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입니다. 네, YG는 이제 올해 빚진 책 2권 내야죠. 일단 이제 한 권 나갈 거고, 네, 그리고 또 한 두 권 번째 빚은 언제 갚아요? 쓸 겁니다. 아직 안 썼어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뭔들 없겠어요. 머릿속에 다 있고 쓸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지난번 책걸상 그 번개 송년회 때 네네. 제가 이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하면서 네.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썼더니 이야기했더니 쭈님이 그거 책걸상 첫 번째 콘서트 때 이야기했던 거 아니냐고. 아직도 안 썼냐고. 아직도 안 썼냐고. 거봐. 머릿속에 있으면 뭐 하냐고. 네. 아무튼 뭐 새해 첫날부터 저 압력을 줄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이미 줘놓고서 뭘 또 압력을 줄 마음이 아니 없다고. 어쨌든 저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 배송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서둘러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첫 번째 책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만약에 책이 좋겠어요. 안 나오면은 진짜 저 YG가 환불해 줘야죠. 환불해 줘야죠. 네. 엄청난 마감 조건이네요. 뭐 사실 JYP도 계약해놓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원고가 아무튼? 있고, 예, 올해 또 25년에 책이 나와야 이미 사신 분들한테 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냅니다. 네.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제가 그 나이가 한 뭐 70이 되어도 책을 어떻게든 내 가지고 이렇게 막 다 번호도 알아가지고 이렇게 연락드려서 아이고 저 그런 얘기 예전에 하지 마요. 저 인간 70 될 때까지 안 쓸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책걸상에 했던 YG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박평님은 뭐 새해에 뭐 새 책을 내거나 뭐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책으로? 저는 지금 예정된 거는 아마 3월쯤 출간. 3월? 네. 다 썼단 얘기네요. 제가 뭐 다 쓰는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컨셉이 있고 그 컨셉으로 선정된 단편 소설을 수록하고 그 단편 소설 각각에 대한 이제 해설을 붙인 책이에요. 뭔가 컨셉이 좀 독특한 네. 그런 건가 보네요. 고상한 책이네요. 그 고상해지려고 하는 책이죠. 내 책이랑 경쟁하겠네. 안 될 것 같은데. 경쟁이 안 돼. 제가 안 되죠. 네. 잘했어요. 네. 우리 속마음을 안 드러낸 거 지금 되게 진짜 적절하네요. YG는 진짜 뭐 너무 저명한 저자이시니까. 아니 우리 세트 판매 뭐 이런 거 해서 세트 윈윈하죠. 세트 판매. 컨셉도 비슷해요. 그래요? 나도 책에 대한 책. 저는 아닌데요. 세트 실패. 철벽을 엄청 치시네. 세트 실패. 이렇게 컨셉 알게 되면은 YG가 싫어하실지도 몰라요. 네. 그 점핑 95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의사 JYP 앞으로 작가 GV 빌런 고태경 이거 알라딘에서 보내드렸었는데 못 받으셨나 봐요. 제 대학 영화 동아리 후배인데 감독하다가 소설가로 변신해서 선보인 작품이 좋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품 속 화자가 주로 여성이지만 작가는 건장한 남자입니다. 이번에 작가 레지던스 초청받아 나폴리 다녀와 쓴 에세이와 소설도 좋네요. 최근에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못 받으셨어요? 네, 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오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읽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런 책이 나한테 왔구나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는 편인데 게다가 작가 GV 빌런 고태경 이런 정도의 이 제목이면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하여튼 어디선가 택배가 좀 실종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작가 정대건 작가랑 그 금류 그거 방송한 다음에 저도 그 책을 샀어요. 나폴리.
네. 또 여행에 관심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 누가 여행 경비 주면 나도 이렇게 도시 하나 찍어가지고 한 달 살면서 책 한 권 쓸 수 있을까.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찾아볼 겸 그 급류도 잘 읽었어서 나폴리 사가지고는 지금 한 반쯤 읽었습니다. 네, 잘 읽히더라고요. 작가 GV 빌런 고태경은 네, 아직 못 봤는데 네, 그것도 설정 그때 들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작가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궁금하신 결혼했다. 분들, 그 정대건 작가는 이거 구라는 좀 말빨을 줬습니까? 어때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네. 진짜 영화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화를 봤던 게 아니라 대학 때 그러니까 과는 철학과였는데 그 영화 동아리 후배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영화 동아리 들어가고 하면서 진짜 영화를 많이 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감독 누구지? 이러면 다 알아? 챗GPT처럼 나와. 음. 근데 고유명사들이 막 그 믿을 수 없게 나오더라고요. 정대건 작가가 저기죠. 그 박평 또래죠. 저랑 동갑. 동갑이죠. 그래서 와 진짜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구나. 아니 지식 말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구라. 네. 재밌게 말씀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아니 그리고 정대건 작가가 그 약간 단편 영화 같은 것도 찍었죠. 본인이 직접. 영화 찍었죠. 장편도 찍으신 네, 분이죠. 연출을 아. 했었죠. 네. 한번 초대해 보세요. 네, 초대해 주세요. 저희 작가 GV 빌런 고태경 혹은 뭐 나폴리 그 파란 무슨 또 제목은 또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그거 찾아가지고 네. 나의 파란 나폴리. 제대로. 나의 파란 나폴리. 아니, 잠시만요. 네네네.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정대건 작가님도 한번 초청해가지고 나의 파란 나폴리 맞아. 나의 파란 파란 나폴리. 나폴리. 네. 저도 뭐 혹시 저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저 나의 빨간 리스본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 네, 전 간단합니다. 네. 아니 그 정대건 작가 여행 경비 비행기표하고 저 체제비만 좀 주시면 그 정대건 작가님 나의 파란 나폴리가 아논북스에서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작가 레지던스 초청을 받아서 나폴리를 간 거지 출판사에서 돈 낸 건 아니잖아요. 알아 나도 아는데 아는데 나는 달라. 나는 그러니까 작가 레지던스 초청을 받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레지던스 같은 초청을 받아보세요. 아니 초청이 오면 내가 받지. 내가 아니, 오는데 그리고- 안 받고 거절하는 아니 게 근데 아니잖아요. JYP는 지금 아이템 있잖아. 뭔 아이템이 있어요? 저기 그 친구 학회 등등에 공짜로 따라가가지고 공짜로 따라가다니요. 내가 내 돈 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공짜로 따라갈 뻔하다가 내 돈 내고 가. 아니 원래 내 돈 내고 같이 가려다가 혼자 가게 된 거지. 공짜로 가려다가 돈을 낸 게 아니, 아니에요. 이 양반이 지금. 진짜 아니, 차이가 크네요. 아니 가서 숙소를 다르다. 공짜로 해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걔 후배가 자기 방에서 같이 자도 된다라고 해서 내가 아이 좋아 이러고 했는데 아니, 그거 그게 좀 다른 그거지. 거지. 그게 그거지. 아무튼 그런 또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등. 초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진짜. 그런 걸 쓰면 되지. 아니 맞아. 꼭 작가 레지던스 이런 거창한 거 말고 아니 좀 궁색해 보여도 그렇게 아니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일주일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쓴다는 거는 사실 너무 실례잖아요. 보름이면 책 한 권 딱 나와요. 괜찮아. 그게 이제 덱 사례도 같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알림으로 사례도 며칠 있고 보고 아니 그래서 오히려 그 책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름 만에 책 한 권 쓰고 한국은 이래요라고 쓰는 게 열받아서 내가 K를 팝니다 쓴 거 아니야? 이 양반아. 오히려 그런 책이 더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그래요. 또 그런 면도 있죠. 깊이 하려고 하지 마. 맞아. 정대건 작가를 책걸상에 한번 모시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갔어요. 네. 이번 시즌 마지막 그 방송인데 산들만 모아도 정말 어마어마하겠네. 여기 행복감장님. 유혹하는 Y도 좋지만 유혹하는 JYP는 어떨까요? 얼마 전 소개해 주셨던 디스클레이머 읽고 드라마도 봤는데 개인적으로 몰입도가 좋았습니다. 반전도 뛰어났고요. 초반 아니 중반까지만 버티는 게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후반의 반전과 전개가 그걸 보상해 준다고 봅니다.
JYP 유혹당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이 드라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 드라마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근데 이 드라마 소설 자체가 재밌어요. 애플 TV 드라마 네, 네. 아니에요? 애플이에요. 애플인가 디즈니였나? 디즈니인가? 애플 TV 아니에요? 몰라. 하여튼 저 책은 꽤 재밌고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애플 TV. 애플 TV죠. 저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소설에 관심을 보이고 읽고 뭐 방송을 하자라고 했으면 방송이 됐을 텐데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관심이나 독서는커녕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한번 볼게요. 한번 소설을 한번 볼게요. 저는 뭐 애플 TV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네. 소설은 뭐 이제 두껍지도 않고요. 한 350쪽 아주 그냥 기본적인 딱 약간 사이즈. 디너 느낌 아니에요? 훨씬 대중적인. 그래요? 훨씬 상업적인 소설입니다. 아니 그 유혹하는 JYP 좀 하시죠? 유혹하는 JYP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줄거리를 요약을 잘 못해요. 기억도 못해요. 줄거리 요약 없이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길게 말을 제가 잘 못해요. 잘하시던데. 아니 이런 말을 잘 못하시는 건가요? 보통 저녁을 먹으면 네. 거의 한 3분의 2가 자기가 제 여기 키를 의심했어요. 앞에 계신 PD님 지금 웃고 그러니까. 있잖아 지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얼마나 길어야 긴 거지? 뭐 기회 되면 네. 양반이 신년부터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유혹하는 JYP 한번 해보세요. 네. 씹어드릴게요. 뭐그 그럴까봐 사실 안 하는 거예요. 파리에서 길을 잃다. 뭐 사실 유혹하는 JYP를 안 하다 뿐이지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 뭐 이것저것. 자, 웬디 0911님 30년의 위기편 들으시고 투덜쟁이 이 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취향이 통하는 사람들은 소개도 없이 잘 만나지는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정말 소중하죠.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댓글이죠? 30년의 위기편에서 뭐 투덜쟁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납니다. 네. 그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댓글에서 제가 못다한 멘트 하겠습니다. 정대건 작가 최근에 결혼하셨다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이번 시즌 마지막 보너스 트랙으로 지금 결산 겸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책들 혹은 소개는 했는데 진짜 이거 좋다 이런 책들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2025년 1월 1일이긴 한데 네. 오늘 나가는 방송은 이제 네, 전 시즌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시즌 세븐의 첫 회. 네. 첫 회가 이제 예고할까요? 예고. 우리 이제 앞으로 저 인스타 통해서 미리 방송 뭐 할 건지 이런 것도 늘은 아니지만 자주 예고도 할 거라서. 아직 지금 이미 인스타에 올랐겠는데. 네. 오늘쯤이면 다음 시즌의 첫 방송은 언제나처럼 시즌 1, 2, 3, 6 1, 2, 3, 6 1, 2, 3, 4, 5, 6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시즌의 첫 번째 방송은 장강명 작가와 함께합니다. 그 이제 아마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왜 800회 때인데 시즌 7인지 그러게요.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시즌 1을 2년 했잖아요. 시즌 1을 2년 넘게 했죠. 했고 시즌 2를 1년 넘게 하는 바람에 그 시즌 6는 6년이 아니라 추가로 2년이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8년이 된 겁니다. 아무튼 장강명 작가하고 옆편 소설 엔솔로지 소설 한국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저희가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옆편이에요? 네. 단편이 아니고 신문에 연재. 문화일보에 연재되었던 작품들. 그 책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방송 얘기를 해야죠. YG가 준비한 오늘의 책 또 있잖아요. 또 저는 한 권 먼저 해주세요. 과학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올해도 약간 제 눈에 들어오는 과학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책이 없으면은 본인이 쓰지 그랬슈?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게 방송을 못했더라고요. 한국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책인데. 기원. 네, 그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의 박정재 교수가 쓴 한국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과학책인데 진짜 이 책은 그냥 한국인의 기원이에요. 우리가 방송책으로 검토는 했었는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검토했었는데 제가 그냥 그 디테일을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국인의 기원 괜찮다. 방송도 할 만하고 심지어 저자 선생님도 모셔서 할 만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JYP한테 했는데 JYP는 읽기가 싫고 그냥 누가 요약해줘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네. 뭐 충분히 그랬을 법합니다. 네. 책은 읽기는 싫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책은 읽기는 싫고 누가 이렇게 잘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딱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너무 요약을 잘하면 또 책이 안 팔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박정재 그 교수는 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예요. 근데 지리학과 교수가 쓴 과학책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박정재 교수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고기후. 옛날에 한반도의 기후가 어땠는지 같은 것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소속은 지리학과이지만 이제 과학자 정체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 과학 논문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 한국인의 기원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옛날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라는 전문 분야에다가 본인이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뭐 고유전체학이라던가 고유전학이라고도 하고 고유전체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스반테 페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받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수만 년 전에 그 남은 인골 사람의 뼈를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시점에 그 인류의 조상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랑 교류를 해서 유전자가 섞였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고유전체학, 고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그 토대를 닦은 스반테 페보라고 하는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도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라던가 동아시아라던가 한반도나 일본에서도 일본, 한반도, 중국 같은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그런 고인골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동 경로는 어땠고 그다음에 어디가 서로 교류했고 이런 데 대한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그냥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를 그냥 최근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본인의 시각으로 씹은 다음에 쫙 그냥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새로운 연구 성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연구 성과가 생기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 한국인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이 책만한 책이 나오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윤신영 기자 같은 친구를 좀 꼬셔가지고 한국인의 기원과 같은 책을 한번 기획해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제 책 기획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가 쓸 깜냥은 아니고 윤신영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이미 과학자 한 명이랑 작업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유전체학이나 고유전학을 전공하는 과학자 선생님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한국인의 기원 같은 걸 혹은 동아시아인의 기원 같은 걸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작업을 이 박정재 교수가 먼저 한 게 이 한국인의 기원. 윤신영 작가 도움 없이 혼자서 근사한 책을 쓰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그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광활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마음이 광활해졌냐면 서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서해? 서해.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걸 이제 한국인의 교훈에서 이제 명확하게 박정지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래까지도 서해는 땅이었어요. 예, 서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에는 서해는 땅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중국 대륙과 연결된 광활한 평야지대가 서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해 바닥에 보면은 한반도 인근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유물들 엄청 많잖아요.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제가 딱 여러 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한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강들이 한강, 금강, 영산강이 서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평야인 서해를 쭉 따라서 흐르다가 제주도 옆 정도에서 바다를 만났대요. 제주도 옆 정도에서 바다를 만났대요. 그리고 서해는 아마 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뜻밖에도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굳이 그 넓은 평야가 있는데 산이 굉장히 많은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지로 쫓아 들어온 한국인들은 어떤 종자들입니까? 이제 그건 이제 빙하기가 끝나가지고 서해가 이제 물이 찬 다음에 못 돌아간 사람들 아니요, 못 돌아간 사람들은 아니고 그 물이 찰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진짜 그 JYP처럼 취향이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들만 그치 거기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립돼가 죽었겠죠.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나 산에 올라갔을 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평생 살았지.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조상이 끊겼어. 조상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핏줄이 끊겼고 대체로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쯔강이나 황하강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후가 좀 온화할 때 요서나 요동지방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털을 닦고 있다가 기후가 추워져가지고 견딜 수 없으면은 일부는 중국으로 내려가지만은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갈등을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한 뭔가 사람은 없고 좀 따뜻한 데가 없을까 하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내려와가지고 좀 그 피한지로 한반도를 활용을 하다가 약간 도피적 성향이나 약간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이렇게 무슨 야심이 강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추운데 좀 따뜻한 데 없을까 이러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근데 또 여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냥감도 많이 없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별로 살기 좋은 곳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그냥 버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그 사냥감 많고 좀 광활한. 그래서 또 추우면은 또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아는 약간의 그런 역사, 뭐 마한, 변한, 진한 이런 것도 생기고 뭐 부여도 생기고 고구려, 신라, 백제로도 이어지는 건데 딱 그 역사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너무나 약간 스토리텔링과 과학을 잘 섞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아서 저는 그냥 입문 독자들도 이 책 읽으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 판매 지수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많이 왜 제가 이런 책을 기획하려고 생각했냐면 이게 특히 좀 이렇게 올드보이들 중심으로 한국인의 유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이 책 읽으면 좀 배신감 느낄 거예요. 올드보이는 얼마나 올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제위. 그리고 JYP 위. 예. 근데 그럼 아주 올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영 올드. 그런 분들이 이 책 읽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시베리아를 누볐던 사람들이다. 바이칼호가
바이카로의 기상. 웅장했으면. 그리고 몽골과 우리가 사실은 조상이 같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다 이 유라시아 위에 대륙은 다 사실 우리가 원래 먹었었던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책 읽고 나면은 뭐야 우리 좀 아담했잖아. 맞아요. 그런 느낌? 너무 달라요. 계속 이제 아니면 JYP처럼 뭐 독특한 취향? 네.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약간 유전적으로 그쪽이랑 우리랑 거리가 있어. 아이, 상식적으로 실제 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전적으로 아주 가깝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냥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있었던 분들이 일부 요소나 요동으로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요소 요동이 되게 만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바이카로가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뭐 몽골이랑 우리는 뭐 유전적으로 뭐 가깝다 이런 거 다 그냥 약간 그냥 환상 속에. 그 몽골이랑 유전적으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생긴 건 왜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설명은 왜? 저도 약간 놀랐어요. 저도 약간 놀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과제로 남겨놔요. 그러니까 이 박정재 교수님이 모르는 건 모른다. 당연하지. 그 과학자인데.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랑 일본이랑 굉장히 유전적으로 유사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쪽 요동지방하고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으로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추위를 피하려고 한반도 왔던 사람들이 더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간 곳이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도 그냥 무방해요. 근데 이제 이 박정재 교수도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도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왜 한국어랑 일본어는 이렇게 달라? 근데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봐봐. 아니 근데 그게 상당히 다른 이주한 거는 언어가 없던 시절에 이주한 거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가 있을 때 일본어로 한국어가 있을 때 일본 그 사람들도 뭔가 말로 교류를 말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 제주도 사투리가 그 정도 차이 나는 거 보면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고 아니 뭐 그래서 몇천 년 뭐 지나면은 근데 사실은 진짜 그 정도면은 지금만큼 차이도 안 나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정도의 차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랑 라틴어 계통의 차이 정도로 나야 되는데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차이가 많잖아요. 뭐 그래도 어순도 비슷하고 일본어랑 한국어랑 발음 거의 똑같은 단어 수천 개 있잖아요. 꽤 많죠. 그건 근데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보다도 사실은 거의 그냥 한자를 중국이 읽는 거하고 한국이 읽는 거하고 일본이 읽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이 읽는 방식하고 우리가 읽는 방식이 더 가깝죠. 근데 사실 근데 좀 아주 거칠지만은 약간 의사소통이 되어야 될 정도일 텐데도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게 약간 해명해야 될 것들 이런 재밌어요, 되게. 아니 재미있을 것 같고 궁금하고 읽고 싶었는데 일단 책도 꽤 두껍고 몇 쪽인데요? 한 500쪽 되더라고. 500쪽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다 읽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긴 해요. YG가 요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농담처럼 말하고 지나갔었던 책인데 제가 유혹하는 YG에서 할까 말까 했었던 책인데 아무튼 지금 뭐 거의 유혹하는 YG 수준으로 길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밌어요.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유튜브 방송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 YG의 표정이랑 이 생동감 넘치는 눈빛과 이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동시에 JYP의 저 시니컬한 계속 토를 다는 저 질문을 하는 저기 같이 나갔으면 는 정말 너무 좋았을 텐데. 아니 시니컬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닭평 그거 너무 웃긴다. 약간 뭔가 갈등 회피 우리의 조상들은 약간 갈등 회피자들 뭔가 소극적인 어디서 왔나 했는데 역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자 우리 원래 박병이 가져온 책도 더 있고 뭐 JYP한테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 기억에 남는 책 없냐. 아무튼 박평책 꺼내놓은 거라도 일단 합시다. 저 이거
되게 짧아요. 알아요. 그 책 알아요. 아 진짜요? 네, 반쯤 봤어요. 끝까지 못 갔는데. 근데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본 것이라는 소설이고 올해 7월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설정이죠. 네, 아주. 한국에는 처음으로 소개된 작가고 이게 희한하게 저 지난 시간에 더 디너 했었는데 이 작가도 네덜란드 작가예요. 84년생이고 네. 대학이랑 대학원에서는 문화학 그리고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한 게 딱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설정도 되게 깔끔하고 단순한데 이제 헥사라는 이제 거대 플랫폼의 외주 업체인데 여기서는 그 플랫폼들에 올라오는 유해 게시물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콘텐츠 검수자 네,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여러 뭐 모종에 있어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나온 직원들이 집단 소송을 이제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을 하려면 이제 그 회사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의 증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만뒀었던 이 주인공에게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 네가 본 게 뭐냐? 본 것 중에서 최악의 건 뭐야? 이런 것들을 되게 호기심 삼아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게시물을 보고 기준에 의해서 이건 유해 게시물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되고 어떤 건 남겨둬야 되고 그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소설은 뭔가 분량이 길지도 않고 막 서사적으로 내러티브들이 막 매력적으로 흘러가는 작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 한국이 싫어서나 82년생 김지영이나 이런 소설들이랑 훨씬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되게 효과적인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있고 그런 작품이어서 좀 사회적인 성격 뭐 이런 것들도 강하고 한 자리에서 봤을 때 그 캐릭터 막 이런 재미는 좀 덜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보는 이야기 뒤편에 이걸 보고 누군가는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겠다. 예를 들어서 뭐 피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영상은 걸러내야 되지만 그게 교육용이면 괜찮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얘기해서 킬해야 되는 거고 뭐 간단하게는 그런 것부터 더 복잡하게는 또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소설 보기 전에는 별로 의식을 못했었거든요. 못했고 그리고 뭐 또 그 유해한 어떤 것들을 차단해야 된다는 목적 의식과 그 필요성들이 굉장히 강한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그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여기 일하는 사람은 이제 돈 때문에 처음에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볼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짧은 소설이고 약간 화제는 많이 안 됐지만 왜 이 책을 이제 그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겠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뒷표지 보고 샀어요. 설정이 근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상 매일 동물 학대, 자해, 혐오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소설, 뭐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소설, 우리 자신의 심연을 비추는 소설, 뭐 소셜 미디어의 뒤편으로 우리를 깊숙이 끌어들인다, 뭐 이런 이제 카피들을 보고 샀는데 일단 이런 직업이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다 자동으로. AI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소설에는 진짜로 이렇게 하루 종일 소설에 묘사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기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그 보고서 형식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외주를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약간 뭐 필리핀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 있는 영어가 되는 사람들한테 영상이라든가 이걸 외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AI가 걸러요. 근데 그 AI가 걸은 게 진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피가 보여서 일단 AI가 일단 1차로 쿠션을 1차로 빨랑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스너프 맞죠? 네, 스너프 영상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교육용 영상인지는 아직 그걸 디테일하게는 인공지능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인공지능이 그것까지 파악하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는 거는 인간이 한다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요 소설에는 약간 리얼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서술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뭔가 하여튼 일부러 가독성을 떨어뜨리려고 쓰는 것 좀 같은. 자기적이죠. 자기적이기도 하고 모호하게 쓰는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스토리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진짜 막 마음에 혐오스러워서 때려친 건 아닌데 끝까지 볼 예정이었는데 그냥 딴 거 보느라고 지금 한 절반쯤 읽은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카피가 이건데 도저히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 JYP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 아니 제목도 근사하고 원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가는 84년생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여성 작가이고 네덜란드에서는 여러 권의 소설도 쓰고 뭐 드라마 대본도 쓰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인데 아무튼 저도 모르는 작가이고 설정도 간단하고 한 170쪽 얇고 그래서 사서 봤었는데요. 뭔지 모르게 하여튼 조금은 아쉬웠는데 끝까지 보면 조금 더 재밌어집니까? 저는 뭐 사실 재밌어질 무렵쯤에 그만둔 것 같은데.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그런 이야기의 형질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막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약간 소설 형식의 다큐적이죠. 다큐적이고 근데 오히려 이 소설은 읽고 나서 이게 그 자체로 좋았어라기보다는 막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거 저 feel good 노블은 아니에요. 네, feel bad보다 어떻게 보면 더 feel serious 그런 느낌의 소설. 네. 근데 그런 작품들을 왜 그 수입을 해가지고 출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는 이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네덜란드 소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좀 이런 소설들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은 그런 소설들이 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약간 흐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소설들이 좀 나오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본 것. 올해 나온 책이죠, 저것도. 네. 하나 베르부츠라는 작가입니다. 하나라고 표기돼 있어요, 책에? 네. 하나 그 영어를 베르부츠. 읽으면 한나가 될 것 같은데 하나 베르부츠. 네덜란드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JYP도 짧게 한 권 하시죠. JYP는 그냥 올해 24년도에 방송했던 책의 목록들을 쭉 보면서 비소설 부분에서 제일 좋은 책은 뭘까 혼자서 그냥 선정 작업을 해봤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불안 세대한테 줘야겠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불안 세대 빌 게이츠 추천 도서기도 하잖아요. 빌 게이츠 연말 추천 도서. 빌 게이츠하고 저는 뭐 잘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올해 빌 게이츠와 JYP의 공동 추천 도서예요. 빌 게이츠와 JYP 공동 올해 책걸상에서 다룬 비문학 분야의 책 중에서 혼자서 뽑자면 1등은 불안 세대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전작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전작은 올해 방송을 안 했으니까. 네, 전작에 비해서 너무 소품이어가지고 저는 딱 그냥 저는 오히려 그 후속작이 약간 기대가 되긴 하던데. 후속작 뭐예요? 후속작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에 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가 야씨 이게 더 심각하구나
이것부터 고쳐야겠다. 그래서 불안세대라는 책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JYP한테 올해 책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K를 팝니다. 나의 영어 해방일지 뭐 맞아요. 이런 책들이 있죠. 제가 K를 팝니다나 나의 영어 해방일지 같은 걸 올해의 책으로 어딘가에 막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부끄러워? 남 우세스러워가지고 약간 부끄럽다라기보다는 너무 약간 좀 편파적인 아니 K를 팝니다는 지난번에 어디 소개했으니까 이제 영어 해방일지는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 K를 팝니다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난다에서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네, 6개월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두 언어를 붙여서 두껍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 개 언어 버전을 따로따로 분권해서 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영어 버전이랑은 저희 책을 같이 래핑해가지고 세트로 팔아볼까요? 세트로 하면 좋지 네. 않을까요? 근데 괜찮죠. 한글이 없으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저희 책이 한글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 권을 다 같이 봐야 되는 책이죠. 역시 크게 보시는. 아무튼 그래서 그 한글 버전 한글만 있는 책과 영어만 있는 책이 따로따로 이제 서점에 또 깔리니까요. 혹시 이제 외국 분들한테 선물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싸게 영어만 있는 거 사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어 제목은 그 All the Korea You May Not See를 약간 부제로 내리고요. Presenting K라고 또 새로운 영어 제목을 장명을 하셨습니다. 출판사에서.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제목 디자인에 그 프리젠트까지만 첫 줄에 쓰고 아래에 하이픈 ing K 이렇게 써서 이게 프리젠테이션과 프레젠트 두 개의 느낌을 동시에 주는 뭐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하셨더라고요. 괜찮다. 그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야, 좋은 아이디어를. 야, 여기 난다가 또 감각이 있구나. 난다도 좀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시즌 6번째 시즌의 마지막 방송 마치고요. 뭐 바로 며칠 후에 새로운 시즌. 원래 이게 시즌과 시즌 사이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안 쉬고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YG가 책을 이제 제때제때 내가지고 못 주니까 이런 걸로 죄송해서 이제 좀 약간 죄송해서 1년에 100편 만들기로 약속했는데 104편 만들고 104편 이러고 만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네.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네. 아무튼 다음 시간 책걸상 뭐 동원된 내가 박평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책걸상 805회 7번째 시즌의 첫 방송 장강명 작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